네, 안녕하세요. 탑팀자율학과 두목곰 박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왜 족저근막염은 주사나 약물로 잘 낫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증 탈출하기 편인데요. 우리는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이니 발바닥 근막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의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족저근막염 생겼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발바닥 통증이 발생하면 족저근막염하고 같은 질환인지 아닌지 감별해야 할 질환만도 10가지가 넘는답니다. 또 이 족저근막염이 강력히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진료하는 의사는 6주 간격으로, 그러니까 한 달 반 간격으로 치료를 하다가 치료 방법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12주 때는 꼭 영상, MRI 영상이나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검사나 족저 압력 검사를 해서 감별 진단을 다시 하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어려운 그런 병이고, 너무 쉽게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병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근막염으로 진단이 만약에 되었다 하면 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막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인 가계의 경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족저근막염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체이죠. 근막도 세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해서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염이 걸렸어요. 그러면 장염에서 회복하는 이유는 항생제 때문도 있지만 손상당했던 장 표피세포가 다시 회복하기 때문인데요. 발바닥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뛰고 걸어서 발바닥에 생긴 상처와 염증 손상이 근막에 발생했다가 혈액을 통해 전달된 물질이 세포를 다시 재생하기 때문에 수복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근막의 세포가 손상당하는 속도가 우리 몸에서 세포를 회복시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어서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수입, 소득보다 지속적으로 지출, 쓰는 돈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의 경우에 생각해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으니까 빚을 지다가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바로 발바닥 근막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발바닥 근막도 회복이나 손상의 정도가 크고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즉 지출이 계속 더 많아지면 결국 끔찍한 만성염증의 결과로 변성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한 발도 딛기 힘든 이런 만성 통증 상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듯 발바닥 근막염을 수익과 지출처럼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 한 번의 주사나 약물로 혹은 물리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자를 카드로 돌려막거나 대출로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과 같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발에 주는 손상과 충격을 줄여야 되겠죠. 경제로 설명드리면 마치 지출을 줄이는 것과 같은 원리게 되겠죠. 그래서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에 맞는 커스텀 메이드, 자기 발에 정확하게 맞춘 의사가 처방한 족부 보조기인 깔창, 인솔을 해서 발에 걸리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불균형을 해소해야지만 원천적으로 지출에 해당하는 손상을 줄여줄 수가 있죠. 경제로 설명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쓸모없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같이,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반대로 소득을 늘리는 방향의 치료는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막의 재생을 돕는, 그 세포의 재생을 돕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혈액순환을 높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도움을 주는 게 되겠죠. 그 중에 회복을 돕는 거는 조직재생 주사를 놓거나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힘줄이나 인대를 재생하고 소염 주사나 마사지 치료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출을 줄이고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늘려야 되는데, 회복을 늘리는 치료법은 정해져 있지만 손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발에 맞는 그런 인솔, 깔창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발바닥은 주사를 할 때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보다는 의사들도 실제로 체외 충격파나 재활 운동 치료를 좀 더 많이
안내를 하고 있죠. 특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염작용을 위해서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고 나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맞으면 그 뒤꿈치에는 우리 발의 쿠션처럼, 신발의 쿠션처럼 지방, 이게 볼록볼록한 지방 패드가 있는데, 이 지방 패드가 위축되고 힘줄도 위축되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아픈 경우, 뭐 발도 못 디딜 정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좀 아주 적은 용량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딱 필요한 데만 좀 뿌려주는 것이 좋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재생 주사는 아무리 좋은 조직재생 주사는 뭐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늘려줄 수는 있어도 지출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바닥에 걸리는 충격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깔창 등으로 압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있는데 다른 데서 잠깐 돈을 빌려줘도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계속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사를 안 놓고 체외 충격파를 놓거나 뭐 손상부의 혈액순환과 통증의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직재생 주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고 효과도 괜찮습니다. 또 근막을 마찰해주는 스스로 하는 자가 지압 운동이나 골프공을 이용한 스트레칭,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있는데, 웹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좀 한번 다 모아서 정리해서 저희 탑팀제약과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영상도 이 영상 후반부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어떤 한우가 한번 오셨는데요. 자기가 발바닥에 통증이 너무 오래 가니까 여러 검사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한테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환우는 진짜로 자기는 발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갔는데 의사가 정신병원이나 가라고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족저압력 검사나 보행군사를 입원을 해봤더니 아주 심각한 이상소견이 나왔고, 당신은 충분히 실체가 있는 병이며 이거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많이 회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통증이 한번 생겨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통증과 불편, 우울감, 심지어 성격도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발바닥 통증이 발생하면 단번에 이거를 어떤 한 방에 해결하려는 건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빚이 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갚으려고 안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상담을 해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바꾸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통증도 귀찮아 하면서 약이나 주사로 한 번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제 경험이 있는 의사와 발 압력을 구조조정하고 조직재생 주사나 몸에 해롭지 않은 치료를 통해서 발바닥 통증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발바닥 근막의 치료를 단 한 번의 주사나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에 주는 손상과 충격을 줄여주는 이런 인솔을 제작하셔서 발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주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 신기보다는 본인 발에 맞는 의사가 처방한 제대로 된 인솔을 깔창을 신으시길 설명드리고요. 반대로 소득을 늘리는 방향의 치료,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혈액순환을 높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인 조직재생주사, 충격파, 주사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페이지 끝에 안내하는 재활치료, 운동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까지 탑팀 재활학과 두목곰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